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6월 8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지낸 정진석 의원과 이준석 당대표의 난타전 점입 가경입니다. 자, 국회 부의장을 지냈고 21대 국회 상반기 국회 부의장 그리고 하반기도 국회 부의장으로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진석 의원 5선이죠. 당내 최다선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동갑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고향 친국격이죠. 충청 대망론을 했을 때 처음부터 정진석 의원이 이 윤석열 대통령 정치 입문에 많은 가이드 역할을 했습니다. 충청 대망론도 설파를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친윤계의 맏형격이죠. 뭐 자장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정도의 정치적 위상이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 36세 영선 국회의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3번이나 떨어졌죠. 여당 대표가 충돌을 했는데 첫 발단은 이겁니다. 정진석 의원이 이준석의 갑작스러운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서 자기 정치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온다 하고 조심스럽게 좀 충고를 겸해서 했죠. 지금 외교 문제를 국가안보실이나 이렇게 외교안보 라인이 반대를 하는데도 굳이 간 이유가 뭐냐? 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충고를 하는 그런 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이 우크라이나에서 실시간으로 받아칩니다. 지금도 정진석이 라디오에 나서 무슨 말을 하든 SNS에서 어떤 입장을 밝히든 바로바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와중에도 받아치면서 심지어 지금 우크라이나와 우리나라가 6시간 정도 시차가 있는데 어떤 글은 새벽 5시, 우크라이나 시간으로 새벽 5시에 글을 올리면서 정진석에게 함치도 물러서지 않는 당돌한 그런 표현을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둘 사이의 충돌, 시시비비를 한 두 가지만 일단 가려보죠. 자, 우크라이나 간 거 자기 정치 아니냐? 이것은 지금 정치권에서 다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부분에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이 이 6시간 시차가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새벽 5시에 글을 올려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차피 기차는 간다. 이야기만 딱 합니다. 어차피 기차는 갑니다. 자, 기차는 간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하나회 척결을 할 때 하나회 군부에서 반발을 하니, 그래,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개가 짖어도는 생략한 겁니다. 근데 누구나 알 수 있죠.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하나회가 군부가 반발을 해도 하나회 숙청은 한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윤석열은 이 정진석 의원의 말을 개가 짖는 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도 자기는 할 거 한다. 자, 그래서 정진석 의원이 오늘 참다 못해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정치 선배의 우려를 개소리로 치부하는 만용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페이스북에 정진석 의원이 글을 올린 지 30분 만에 우크라이나에서 또 글을 올립니다. 이준석이. 사람 언급해서 저격하신 분이 저격당하셨다고 불편해 하시면 그것 또한 내로남불이다. 또 이렇게 또 받아칩니다. 자, 이 부분을 볼까요? 정진석 의원은 지난해 6월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SNS에서. 지난해 6월에 이준석 대표가 선출됐을 때 얼싸안고 축하해준 사람이 바로 저였다. 그거 맞습니다. 저도 그때 이준석이 과연 당대표로서 당을 끌고 갈 수 있을까 많은 우려를 했는데, 그때 정진석 의원은 상당히 그것을 기뻐했죠. 새로운 활력소가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 정진석이 그런데 최근 이준석 대표의 은행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준석의 우크라이나 행위에 대한 우리 외교 안보 라인의 우려를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했다. 정치 선배의 우려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조롱과 사실 왜곡으로 맞서고 있다. 새 정치의 기수로 기대했던 그가 낡은 정치의 암수를 동원해 논점 흐르기 덮어쓰기에 나섰다. 어디서 이런 나쁜 술수를 배웠나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격려를 한 것이죠. 개가 짖어도 이것을 생략한 채 기차는 간다. 26살 차이 정치권 대선배에게 개가 짖어도 생략한 그런 답신을 보냈기 때문이죠. 정진석 의원은 화가 안 풀린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준석이 지방선거 공천 압력 의혹을 제기를 또 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정진석 의원은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알지도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다. 이준석 대표는 마치 제가 연관된 것처럼 자락을 깔았고 언론들이 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치욕스럽고 실망이 크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이준석이 SNS에 글을 올려서 정진석 의원이 그 전에 정미경 최고위원이 경기 분당을 당협위원장을 맡은 데 대해서 여기저기 당협 쇼핑을 하고 다니는 것을 묵인을 했다. 당대표가 이준석이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공천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와 가까운 정미경 최고위원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당협 쇼핑을 하고 또 마지막에는 경기 분당을의 자리를 잡은 것에 대해서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을 한 그 부분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남 공천에서 지방선거 때 충남 공천에서 PPAT 점수 그때 무슨 공천 자격시험 본다고 한 것 있죠. 거기에 미달한 사람을 비례대표로 넣어달라. 그 사람을 안 넣어주면 충남 도지사 선거가 위험하다라는 압박이 있었다.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정진석이 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충남 공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진석이 충남 출신이죠. 그래서 마치 정진석이 압박을 넣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진석은 그 일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알지도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다. 이준석 대표는 마치 제가 연관된 것처럼 자락을 깔았고 언론들이 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치욕이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교묘하죠. 만약에 이것이 정진석이 사실이라면 이준석이 다시 치고 나왔겠죠. 무슨 소리냐. 당신 아는 일 아니냐. 공천관리위원장이었으니까. 그러면서 그때 정진석을 끌어들였을 겁니다. 근데 그 뒤로는 다른 이준석의 말은 없죠. 그냥 자락을 깐 겁니다. 정진석의 말대로. 자락을 깔아서 마치 정진석이 이 충남 공천에 압력을 행사한 것처럼 그렇게 은근히 의심이 나도록 만든 거죠. 자, 이 공천 이런 부분도 일종의 폭로전인데 다른 부분에서도 지금 폭로성 발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진석 의원이 오늘 KBS 라디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혁신위원회, 이준석이 갑자기 만든다는 혁신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이 정진석의 이야기입니다. 최재형 혁신위원장, 천하람 위원 이렇게 보면은 이준석 혁신위로 시작하는 것 같다. 이준석을 위한, 이준석의 목적에 따른 이준석 혁신인 것 같다. 왜 그러냐면은 이 두 사람은 이준석 대표와 아주 가까운 분들이다. 그리고 제가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을 할 때 이준석 대표가 저한테 최재형 의원을 공관위원으로 꼭 선임해달라고 해서 공관위원으로 제가 선임했다. 이준석이 나에게 그렇게 공관위원으로 최재형을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을 정도로 이제 이준석과 최재형은 가깝다. 그런데 최재형을 대표로 했다. 그 위원장으로 했다는 것이죠. 혁신위원장. 그리고 천하람. 이 사람도 아주 젊은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준석을 아주 따르는 사람이죠. 자, 이렇게 이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로 이준석 그 혁신위를 지금 꾸리고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지금 정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자기 방어용이죠. 자구책이죠. 여러 가지 이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본인과 관련된 특히 성상납 의혹에 대한 윤리위 조사 이런 것에 대비를 해서 본인이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시도를 한다. 이것이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자, 정진석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또 바로 대꾸를 합니다. 적당히 하라. 적당히 하시라. 혁신위의 무엇이 들어온지 모르지만 공관위에도 자기 사람을 안 넣은 이준석이 갑자기 혁신위를 장악하려고 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자체를 모르겠다. 혁신이 흠집 내기다. 혁신이 흠집 내자고 사람 흠집 내셔야 되겠느냐. 자, 이렇게 이 정치 대선배에게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는 것도 그렇지만 표현도 상당히 거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육모방망이 논란까지 등장했습니다. 육모방망이. 자, 육모방망이는 이 정진석 그 의원이 과거에 이 육모방망이 이야기를 한 3번 정도 했습니다. 일종의 말버릇 비슷한데, 2017년 국회에서 열린 당 중진위원 간담회에서 대선에 참패한 데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진석 의원이 보수 존립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육모방망이를 들고 뒤통수를 빠개버려야 한다. 아주 좀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 당내 분열이 일어나니까 반성을 안 하면 국민이 이제 육모방망이를 들고 쳐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안 재가를 했을 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진석.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국정을 농단한 죄, 회초리로 다스리나 육모방망이로 다스리나 민심의 분노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육모방망이론을 또 꺼냈죠.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진석은 또 처음에 대선 참패와 관련해서 보수 존립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육모방망이를 들고 뒤통수를 빠개 버려야 한다. 적으로 간주해서 무참하게 응징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진정한 보수 재건의 길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제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자, 지금 놓고 보면 일종의 이준석에 대한 이야기 같기도 한데, 그때는 이준석은 등장하지도 않았을 때죠. 그때 정치권 언저리는 있었지만은 전면에 없었을 때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준석이 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SNS에 또 사진을 하나 올립니다.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국회의원들로부터 받은 육모방망이와 비슷한 모양의 철퇴 사진을 또 올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우크라이나 방문과 지방선거 공천을 비판한 친윤석열계 정진석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하도 육모방망이 이야기를 정진석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준석은 SNS에 이렇게 써줘. 우크라이나 의원님들이 우리 방문단의 선물에 대한 답례품으로 가시 달린 육모방망이 비슷한 걸 주셨다. 선물로 받았다는 거죠. 코자크족 지도자가 들고 사용하는 불라바라는 이 철퇴라고 설명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진을 함께 올립니다. 자, 점입가경이죠. 36세 당대표와 62세 5선 국회 부의장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뻘이 되고 친윤의 자장격인 정진석을 상대로 이준석이 거의 맞짱 뜨는 식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운명은 24일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죠. 성적대 의혹, 그것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도 얼마 전에 지방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무마 의혹, 무마 시도 의혹, 그것을 폭로를 했던, 성접대 의혹을 폭로를 했던 사람에게 핵심 척건 김철건 정무실장을 보내서 7억 원을 투자 유치를 받아준다, 이런 각서를 쓰면서 성접대 의혹 폭로가 사실이 아니라고 각서를 써달라, 이런 시도를 했다고 가르세로 연구소가 보도를 했죠. 방송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범죄 은닉 혐의가 새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징계만 해도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징계는 4가지죠.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이렇게 했는데, 경고를 받더라도 도덕적으로는 대표직을 수행하기가 어렵죠. 그런 사실이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준석은 경고받으면 버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려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당원권이 정지되면은 당 대표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준석이 당 중진인 정진석 의원과 이렇게 맞짱을 뜨듯이 맞대응을 하면서 싸우는 데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결과적으로는 윤리위 결정에도 이준석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준석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상당히 급한 나머지 자성자박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